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코로나19 국면에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지표상으로 일단 3개월째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6월보다 2.4포인트 오른 84.2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회복세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정책 대응이나 또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빠른 개발을 기대해 보면서 굿모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하락하면서 26,379.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빠졌습니다. 1,402.0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65% 하락하면서 3,218.44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일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의회에서 최종안이 순조롭게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안은 실업급여 지원인데요. 공화당은 이를 10월부터는 소득의 70%로 제한시키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실업보험 추가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또 기업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협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부진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후퇴하면서 전달 98.3에서 7월 92.6으로 하락했고요. 또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 미시간과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보여졌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연준의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연준은 기업과 정부,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나올 FOMC 결과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4%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6,129.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0.03%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12,835.28포인트에 프랑스 증시도 0.22%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928.94포인트로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기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이루는 뉴질랜드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역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 하락하면서 41.04달러로 마감했고요. 금값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부진한 경제 지표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0.7% 오르면서 1,944.6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0.8원 상승하면서 1,196.9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금값은 또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3일째 경신하는 모습이었군요.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실망감이 좀 컸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우려감과 또 부진한 기업 실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3대 지수는 0.6에서 1.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했던 기업 실적에 장 출발부터 부진했던 지수들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 낙폭을 더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추가 부양책을 두고는 지금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핵심 사안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화당이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200를 추가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총 실업급여를 이전 소득의 7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하지만 민주당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원을 줄이는 데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이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종료되는 이번 주말까지 과연 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와 3M 등 이날 발표된 기업 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170개가량의 S&P 500 지수 포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그런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부동산 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소재주가 2.18% 내려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기술주 또 내구 소비재도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제약사인 화이자가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웃돈 데다가 연중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하면서 3.9% 오른 반면 맥도날드는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5% 하락했습니다. 3M 역시 마스크 판매 덕에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중에도 실적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4.8% 내렸고요. 반면 최근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한창이고 또 주요 아리조나나 텍사스 같은 이 재확산 스팟 지역에서도 다소 진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쭉 올랐는데요. 노르웨이 크루즈가 6.3%, 리젠시 센터 코퍼레이션이 4.6%,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3%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미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3M이나 맥도날드 등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역시나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은행들이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난 그런 어제 하루 시장 흐름입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 실적의 변화 자체는 워낙 전망치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회복이 3, 4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강도의 문제지 회복은 일어나고 있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현재의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여전히 상존한다 판단하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미국 증시 상승 여력이 S&P 개념으로는 10% 이상, 그리고 나스닥 개념으로는 20% 이상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방향으로 모습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쏠림 현상이었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시장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5% 이상 급등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조 단위의 순매수인데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9천억이 넘었다라는 부분도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원화의 환율 자체가 1,200원 선에서 큰 문제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달러의 약보합세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펀드멘탈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3, 4분기, 4, 4분기 경기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아래 수급도 괜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 또한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를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쏠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어제 조 단위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군요. 네, 친환경 정책 수혜 본격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면 사실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 육성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만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정부 정책과 연결지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폐기물 처리량 추이를 보면 그 연평균 3% 성장을 10년 넘게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폐기물 시장은 꾸준한 고성장,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2013년에 503개에서 2019년 400개로 감소했고요.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292개에서 27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폐기물 업체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폐기물 처리 시장 산업은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폐기물 시장이 커지게 돼도 기존의 폐기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 구조지,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글로벌 폐기물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6%대 성장이에요. 그래서 국내보다 성장률이 2배 정도 높거든요. 앞으로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마철이 본격화가 되면서 그 폐기물 처리 시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라든지 재난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쓸려 내려오는 이런 폐기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성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주요 폐기물 업체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YN텍, KG ETS 그리고 인선 ENT 할 것 없이 올해 실적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코로나19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아요. 하지만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차별적인 수급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불법 방치 과징급 강화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렸을 때 취득 이익의 한 3배 정도까지 과징금으로 물고요. 그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모두 다 이제 변제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좀 권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처리도 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의 어떤 전망,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느냐, 진입장벽이 높은 어떤 정부의 규제 산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좋은 상황을 맞고 있느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하락 예상 섹터는 카지노주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회복은 아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직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카지노주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계 카지노뿐만 아니라 국내 카지노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카지노 업체는 크게 3군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그리고 외국계 카지노인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이제 파라다이스 이 두 업체가 있는데요. 모든 카지노주는 올해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영업 재개 이후에 그 입장 고객 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일평균 강원랜드 방문객은 8,000명 정도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일 입장할 수 있는 고객 수를 7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분의 1로 입장 인원수를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에 강원랜드가 그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계 카지노인 GKL과 파라다이스도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둘 다 이제 영업은 재개를 했어요. 그런데 GKL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이제 급감하는데 공급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크게 줄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 관광개발의 제주도 복합 리조트가 조금 있으면 개장을 합니다. 이게 GKL 영업장 3개를 합친 규모보다 더 커요. 그런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임원 20%의 퇴직, 그리고 유급 휴가, 무급 휴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카지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도가 높은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라다이스 시티 내에 있는 매장을 이제 휴업하거나 이렇게 영업 정지를 시킨 상황이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끝으로 출입국자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중국인 관광객 할 것 없이 이번 코로나19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 카지노를 찾고 있는 외국계 관광객이 한 95%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표에는 이제 4월 달 정도까지만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도 회복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주는 물론 이제 조정도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위치고 실적 개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카지노 업체들이 일단 영업은 다시 재개하긴 했습니다만 올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또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적어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겠고, 이게 지금 나아지고 있다, 언제부터 나아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도 믿고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전망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폐기물 관련주에서 찾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엔텍은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업 그리고 최종 처리업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코엔텍이 그 매물로 나왔어요. 네, 인수전에 4곳이 참여하면서 그 인수전 굉장히 치열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IS 동서가 코엔텍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IS 동서는 요업과 건설, 렌탈업을 영위하는 시총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인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견조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IS 동서는 그 건설 사업과 그 코엔텍의 폐기물 사업, 이런 게 시너지를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IS 동서에 인수된 국내 폐기물 업체 중에 인선 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 동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선 ENT와 코엔텍을 다 같이 품에 안게 됐어요. 그래서 코엔텍도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인선 ENT와의 일정 부분 시너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코엔텍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자체적인 경쟁력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타 폐기물 업체와 마찬가지로 코엔텍도 양호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그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약간 나아진 그 정도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부채 비율도 50%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시가 배당률이 5%예요.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통신주나 이런 업체들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들, KG ET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선 ENT, Y엔텍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코엔텍을 이번에 인수한 IS 동서 주가도 완전히 슈팅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폐기물 업체에 대한 수혜, 긍정적인 환경 앞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코엔텍 역시도 이들의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바닥권을 완전히 다지고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재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을 꾸준히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8,910원 구간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8,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물론 오늘 이제 지수가 조금 조정 출발할 것 같기 때문에요. 8,900원 이하 정도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이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자 이전 고점 매물 저항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8,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엔텍의 인수전에 4곳이나 참여해서 경쟁을 붙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인수전의 주인공인 IS 동서가 또 건설 업체라기 때문에 그 건설과 폐기물 처리 사업 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폐기물 처리 관련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카지노주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코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국제 금값보다 더 뛴 우리 시장 금값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 SDI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지 및 전자재료 전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고요. 또 하반기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중대형 전지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2분기 매출은 5%, 영업이익은 41%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5G 기기 확대, 그리고 PC 수요 증가 등으로 카메라와 MLCC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어제장 3에서 4%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 2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어제 현대제철은 글로벌 철강산업의 부진 속에서도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앞서 지난 21일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는 첫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올해 전기료를 탄력적으로 생산하면서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수요에 맞게 생산을 추진하는 전략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사업 구조 재편의 속도를 내면서 지난 15년간 가동하던 박판 열연의 가동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3분기부터는 철강 업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양사의 하반기 경영 전략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철강주들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SME 대출과 빠른 정산 프로그램을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SME 대출은 네이버의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나 금융 이력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신용평가에서도 매출이나 세금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흐름 또는 판매자의 신뢰도 등을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금융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들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 신제품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대폭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 12 시리즈에 OLED 패널 2천만 장가량을 공급한다는 일본의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애플의 아이폰 화면을 LG 디스플레이와 나누게 되면서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 등 해외 패널 업체들도 시장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최근 급등한 금값, 그중에서도 국제 금값보다 더 뛴 우리 시장 금값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동학개미 몰려왔나? 미국보다 더 뛴 한국 금값이라는 제목입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금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 미친 금값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글로벌 금값이 고공비행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자 국내 금시장에 불개미들이 대거 몰린 탓이다. 같은 자산인데 한국에서는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1g당 8만 10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3.4% 상승했다.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사상 최고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 간 괴리 현상, 또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금값이 고공비행 중인데 국내 금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그럼요. 이 국내 금 시세를 보려면 이제 종로의 금은방 보통 예전엔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한국금거래소라고 이제 사설 거래소도 있긴 한데요. 네. 한국거래소가 2014년 3월에 KLX 금시장을 이제 개설을 하면서 보통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이제 KLX 금시대를 어제 기준으로 보면 1g당 8만 100원, 그러니까 전일 대비로 3.41% 오른 건데요. 이게 금시장 개설 후에 사상 처음으로 8만 원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최근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장중 한때 보면 82,970원까지 올라서 장중 상승폭이 최고 7%까지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금 한 돈이 보통 3.75g이잖아요. 한 돈당으로 따져보면 30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예. 이제 이것도 뭐 사상 최초입니다. 이제 뭐 돌반지 선물 뭐 금 한 돈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 한 돈 뭐 20만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본 게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30만 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국제 금값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금값이 더 많이 오른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 대비 이제 어제자, 그러니까 28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간밤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연결물, 그러니까 8월 인도물 보니까 1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이달 들어서 11% 오른 거죠. 그리고 런던 금시장 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 현물 가격을 보면 9.8% 올랐습니다. 그런데 KL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같은 기간 16.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예. 한국거래소도 이제 자체적으로 괴리율이라는 걸 산출을 하는데요. 이제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템포라는 곳에서 이제 런던 금시장 연합회 회원사와 국제은행들의 호가를 집계를 해가지고 산정한 금 가격, 이거와 이제 KL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얼마 차이가 나냐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107.38%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금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7.38% 더 비싸다는 뜻인 건데요. 올해 상반기 이 수치 평균이 100.12%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제 금 가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그저께는 이제 104% 정도로 높아졌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107%로 더 이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이나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이나 똑같은 금인데 그렇죠. 네. 가격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7% 정도 높다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뭐 원래 그랬다면 또 이해가 될 만한 건데 올해 상반기 평균은 100% 그러니까 네. 같은 수준이었으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그 괴리가 네. 많이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보면은 과거에 비트코인 때가 좀 생각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비트코인인데도 국내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됐던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 2017년이죠. 이제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한 대략 한 40에서 50%가량 비싸게 거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규제하고 이제 암호화폐에 너무 이제 과열됐다 이런 이제 이 평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다 못해서 해외 가격보다 국내 거래 가격이 더 낮은 역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원유 레버리지 ETN 상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원유 선물의 움직임에 이제 2배를 추종하는 그렇게 설계된 ETN 상품이었는데 유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뭐 유가가 너무 낮다, 유가가 곧 오를 거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대거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으로 몰려갔는데 실제 이제 유가를 기초사단으로 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본질 가치와 너무 크게 괴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유 ETN 상품이라는 걸 증권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 투자들이 너무 사겠다고 이제 달려드니까 그게 ETN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괴리율이 뭐 거의 1000%에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해외 원유 관련 상품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원유 ETN이 급등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한국거래소가 가열 경고도 하고 너무 오르니까 거래 정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걸 몇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뭐 대충 고점 대비로 한 4분의 1 토막 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화끈한 그런 네, 그런 경향이 면모를 좀 또 있죠. 과시한 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뭐 주식시장 혹은 그렇죠. 자산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과열 양상을 다시 한번 또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학 개미 운동 여전히 거센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고 이 돈이 이제 갈 곳을 못 찾으니까 뭐 자산 시장을 몰리고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결국 이제 증시를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묻지마 투자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유 ETN이 좀 그랬고요. 삼성중공업 무선주 그리고 뭐 최근에 신풍제약까지 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어서 불나방 개미다 뭐 이런 이제 별명까지도 생겼거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5만 원대였던 주가가 74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뭐 14배나 올랐고요. 네. 그랬다가 이제 49만 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신풍제약도 이달 초에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1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4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이제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금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KLX 금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좀 봤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한 76%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56%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63%였고 이게 이제 어제는 더 늘어난 거죠. 확실히 늘어났군요. 그럼요. 네. 이 KLX 금시장은 이제 초창기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금을 이제 매수하는 쪽이었고 실물 사업자들도 이제 시장 거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실물 사업자들이 주로 금을 공급하는 주체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쌓이고 거래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개인들도 이걸 이제 금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약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최근 금값 상승 뭐 이렇게 더해지니까 개인 투자들이 더 몰려온 건데요. 실제로 개미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니까 이제 어제 금시장에서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간밤에도 금값은 또 올라서 지금 네. 온스당 1,940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네, 3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이 이어가고 네, 네.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1g당 8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네. 금값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단 최근 금값 오른 게 저금리, 달러 약세,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같은 이제 이런 요인들인데요. 이런 환경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으니 금값도 그럼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 보면 지금 2년 4개월 최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미국 연준이 워낙에 무제한으로 달러 공급에 나선 상태고 거기다가 뭐 미국의 재정 적자폭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요. 금은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다 이제 저금리, 달러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커진 상태입니다. 예.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 대표적인 실물 자산 이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들이 워낙에 금을 좋아하는 민족들이잖아요. 네. 뭐 이 국가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이 나라들에서 금 장신 구조도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것들도 금값 상승 전망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온스당 한 3,000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신증권이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금가격 이제 전망치 상단을 기존에 1,900달러로 봤었는데 이거를 2,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금값 상승의 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 달러가 약한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 이런 점들이 지금 금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값이 뭐 계속 올라주면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네, 기분 좋을 그렇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조정이 또 잠깐의 숨고르기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급락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네. 국제 금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또 네. 국내 금값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금이 사실 원래 하루에 뭐 10%, 15%씩 움직이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어제 국내 금 시장에서 하루에 뭐 7% 가까이 움직였으니까 예. 굉장히 변동폭이 컸던 건데 뭐 그래서 계리율이 뭐 대충 한 4%만 넘어도 이제 싼 곳에서 그러니까 금을 사서 비싼 곳에서 파는 소위 말하는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계리율이 7%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수준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 금값이 조정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국내 금값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과거 비트코인이 결국 이제 역프리미엄까지 갔다는 점 감안할 때 국내 시장과 해외 금가격 간 괴리율 이것들을 좀 잘 보면서 괴리 너무 벌어지면 국내 금시장에서는 조금 투자에 유의해야 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괴리율도 같이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이미 비트코인이나 원유 ETN이나 또 삼성중공업 우선주 또 신풍제약 주가에서 이미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4명이 보합을 전망하셨고요. 1명이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인데요. 외국인 증시 귀환 기대감 코멘트했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삼성전자 외 상승 모멘텀 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섹터별 대장주 선별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FOMC 회의 앞두고 단기 차익 매물 코멘트했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은 일부 약간의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라면은 미국인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확인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지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간 임금 실업 수당 관련해서 200달러가 될지 600달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앞두고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또 전일 지금 이번 주 특징 같은 부분이 코로나 위험 지역이었던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일간 미국이
감소하면서 일간 확진자가 7만대에서 지금 6만대, 5만대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는 부분보다는 상승 추세 속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간 계속 시장을 짓눌렀던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공포감을 제거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지금 다수가 벌써 3가지, 4가지들이 임상 3상까지 가면서 호주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시장과의 연동성은 이미 제거가 된 상태이고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는 계속되는 와중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수 상승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어제 역대급으로 일간 매수량으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대량 매수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9천억 원 가까운 금액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5%가량 상승하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보고 봐야 될지 지수 상승 견인을 위한 삼성전자의 견인인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인텔로 인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호황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지수 상승을 위한 삼성전자를 견인했다라는 좀 모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대형주 장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소형주 쪽에 좀 자금이 빠져나가서 대형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2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장에서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나왔는데 셧다운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주들에 대한 2분기 실적은 나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러한 맥락은 동일하게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는 좀 컨센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아진 컨센에서 오히려 컨센보다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체크 이후에 3분기 때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연속성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섹터로는 비메모리 쪽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5G 섹터를 조금 3분기, 4분기를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자금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 선별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다라면 섹터별로 대장주를 선별해서 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장은 보합 내지는 상승 쪽에 일단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굿모닝 일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 시장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들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 단위로 나왔지만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는 지점이고 과연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해나갈지 아니면 소형주로 또 눈길을 돌릴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나 2차 전지, 5G 같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 이런 점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역시 폐기물 처리 관련주, 장마 시즌의 어떤 성수기를 맞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서 풍력이나 수소차 등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조금 소외돼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이제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관심 종목으로 이제 코엔텍을 또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굿모닝 일부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장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